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 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이어 합법적인 시민권 심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USCIS는 15일 시민권 심사 담당자들에게 신청자들이 양호한 도덕적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때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민권 심사에서 도덕적 평가 기준이 강화됩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이민법상 영어와 시민권 지식평가 시험과 함께 훌륭한 도덕성 평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살인이나 가중 중범죄와 같은 폭력범죄, 마약 그리고 상습 음주 등 이민법에 명시된 범죄 행위나 자격 박탈 사유가 없는 경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민국이 새로 내려보낸 지침엔 훌륭한 도덕성 평가를 확대해 비위의 부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피상적인 기계적인 검토 이상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심사에서 외국인의 행동, 사회적 규범 준수, 그리고 훌륭한 도덕성을 입증하는 긍정적 기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심사 공무원들에게 지원자의 긍정적인 특성과 기여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참여, 가족 돌봄 및 유대관계, 교육 수준,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고용, 미국에 체류한 기간, 세금 납부 등을 긍정적인 특성과 기여의 요소 중 일부로 나열했습니다. 또 이민법에 명시된 범죄 및 자격 박탈 행위 외에도 지원자에게 양질의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소에 대한 더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행위 중 일부로 무모하거나 상습적인 교통 위반, 괴롭힘 또는 공격적인 권유를 들었습니다. 미납 세금이나 자녀 부양비 납부,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서 수령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는지도 평가합니다. 이민국 수석 대변인 매튜 트레거선은 이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민 시스템의 성실성을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매년 60만에서 100만 명이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 비자 6천여 건을 취소했습니다. 미국에서 폭행 및 음주운전 등 법을 위반했거나 테러 지원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전체 비자 취소 건수는 4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어제 올해만 6천 건이 넘는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기간 이상 체류한 적이 있거나 폭행, 음주운전, 절도 등 범죄에 연루되거나 테러 행위를 지지한 것으로 조사된 이들이 취소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소된 학생 비자는 모두 미국에 있는 동안 법을 위반했거나 테러리즘을 지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폭행 및 음주운전 기록 등 법을 어겨 비자가 취소된 건수만 약 4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0에서 300명은 무장세력 하마스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등 테러 지원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돼 비자가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한 후 국가안보나 공공위협, 해외 테러와 관련해 비자 절차 등을 평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무부가 취소한 비자는 약 4만 건으로 바이든 행정부 당시 같은 기간 16,000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비자 발급 절차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5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인터뷰를 전면 중단했다가 6월 재개했습니다. 미국의 적대적 태도를 식별하기 위해 지원자의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등 엄격한 지침이 도입됐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등교를 위해 학교에 갔던 한인 학부모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IC 요원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비자 기간이 초과된 불법 체류 상태였는데요.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일 샌디에이고 출라비스타에 위치한 카마레나 초등학교 앞에서 한인 유경진 씨를 비자 기간 초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 KPBS에 따르면 유 씨 체포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유 씨의 자녀들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IC 요원들은 유 씨에게 전 남편과의 연락을 허용했고 자녀들은 현장에서 전 남편에게 인계됐습니다. 유 씨는 샌디에이고 오타임에서 이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HS에 따르면 유 씨는 2015년 미국에 입국했으며 2017년 비자가 만료된 이후 불법 체류 상태였습니다. 지난 2022년 이민청문회에 출석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 씨는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023년 이혼 당시 전 남편이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절차 진행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유씨의 체포 소식에 지역사회에서는 아이씨의 체포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를 끌고 가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며 아이씨의 체포 방식이 역겹고 수치스럽다는 비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를 부정선거의 수단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우편 투표에 관한 권한은 주 정부에 있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우편 투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주도할 것이다며 또한 매우 부정확하고 비싸며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는 투표 기계도 퇴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현재 세계에서 우편 투표를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다른 모든 국가들은 중대한 선거 사기 문제로 이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린 2026년 중간선거에서부터 정직함을 가져오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시작할 것이다며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할 것인데 그들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오랫동안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둔 지난해 대선에서도 우편 투표 비중은 30.3%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우편 투표를 사용하는 세계 유일 국가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은 주 정부와 유권자 반발을 초래하고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헌법은 연방 단위 선거에 대해서도 주 정부가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책임지도록 하며 연방 의회도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반발을 감안한 듯 주 정부들은 투표를 집계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연방 정부의 대리인이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들은 미국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연방 정부가 국익을 위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우편 투표로는 선거가 결국 정직할 수 없으며 저와 공화당은 선거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되찾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텍사스주의 선거구 조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법원이 공화당이 제기한 선거구 조정안 중단 소송을 기각해 민주당에 유리하게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텍사스 주의회는 어제 연방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 의석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제편한 선거구 조정안을 찬성 88표, 반대 52표로 처리했습니다. 법안이 주요 관문인 하원 문턱을 통과하면서 공화당의 승리로 여겨지고 있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텍사스 주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원도 곧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그레그 에벗 주지사 서명만 남게 됩니다. 주의회 소수당인 민주당은 지연 전략을 사용하며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정족수 부족의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선거구 조정 계획을 중단시키려는 공화당 의원들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소송 당사자 측은 구제를 받기 위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선거구 조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하원 의석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개편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전체 의석 중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1월 4일 특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선거구 조정 문제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 힐은 선거구 조정이 플로리다, 인디애나, 일리노이, 미주리, 뉴욕 등 다른 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80대 한인 남성이 동거 중이던 70대 한인 여성을 폭행 끝에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용의자는 사건 현장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6일 밤 10시 35분께 LA 한인타운 지역 피코 블러바드와 세인트 앤드류스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한인 여성 양모 씨와 한 남성을 발견하고 즉시 응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인 여성 양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고 함께 부상을 입은 남성은 최소 한 발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PD에 따르면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는 약 9시간이 지난 17일 오전 7시께 사건 현장 인근에서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LAPD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세인트 앤드류스 거리 선상에서 한인 용의자가 동거녀인 양 씨를 폭행하려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양 씨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마침 아내, 자녀와 함께 흰색 SUV를 타고 지나가던 한 남성 운전자가 이를 보고 차량에서 내려 그녀를 도우려 했습니다. 용의자는 이 남성과 그의 가족들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을 향해 권총을 발사하고 이어 동거녀 양 씨에게도 총격을 가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한인으로 남성 용의자는 80대, 여성 피해자는 74세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한인 여성 양 씨는 이 아파트에 약 10년간 거주했으며 용의자는 1년 전부터 들어와 함께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APD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전후의 구체적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변이가 전국적으로 급속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새로운 변이 스트라투스는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특징입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스트라투스 변이는 국내 주요 하수 분석에서 검출 비율이 44%로 기존 님버스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이 됐습니다. 일부 민간 조사에선 전체의 65%에 달했습니다. 변이의 확산세는 현재 서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45개 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쉰 목소리를 동반하는 스트라투스 변이의 증상으론 인후통, 기침, 코막힘, 발열, 호흡곤란, 미각, 후각 상실, 피로, 두통 등이 있습니다. 스트라투스 변이는 올해 1월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돼 인도 등에서 확산한 뒤 지난 3월에 미국에서 처음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 위험은 낮음으로 평가하며 이를 감시 대상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최근 여름철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실 방문과 입원이 모두 늘고 있으며 특히 12세 미만 어린이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완화 연합의 예측 모델은 지난 11일 기준 미국 내 하루 신규 감염이 평균 약 51만 2천 건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행, 접촉 증가, 면역 감소, 새 변이 출현이 여름, 겨울 반복 유행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DC와 WHO는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이 스트라투스 변이에 여전히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증상 시 검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라 한국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됩니다. 미국행 국제우편을 발송하려면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운영 상품을 이용해야 해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산업본부는 오늘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오는 26일부터 국제특급 우편 서비스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0시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됩니다. 운송이 오래 걸리는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지됐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하는 $800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15%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행정명령을 통해 $800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현 국제우편망 체계론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정사업본부는 민간 제휴 상품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 관세 정책과는 무관하게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받는 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